보시면서 또 보고 난 후에 궁금한 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수진 감독님을 모시고 좀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게스트는 아니지만 그 천우인 배우님께서 잉민두가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자 특별히 참석을 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서 할까요? 영화 잘 보셨죠? 네, 한번 환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상 감독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임무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연아 역 맡은 천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먼저 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실지 궁금한 점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 우상, 그 시나리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전에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우상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항공주란 영화를 하기 전에 그 단편 영화를 만들 때쯤에 이제 언젠가 제가 장편 영화를 만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올린 어떤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소시민인 우리 아버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이제 초고를 만들고 그때도 이제 지금의 캐릭터들은 다 있었고요. 근데 좀 더 심플한 이야기였고, 근데 잘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항공주라는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항공주라는 영화가 좀 많이 무거웠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가벼운 밝은 영화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진짜입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지. 영화를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연스럽게 자꾸 손이 우상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이야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다시 시나리오를 수정을 했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수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상은 이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물 중심의 이야기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중식, 명의 그리고 연화 이 세 명의 캐릭터가 각각 이제 굉장히 강렬한데요. 그 모든 영화들이 다 그 극 중에 어떤 인물에 맞는 배우의 어떤 캐스팅이 중요하겠지만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어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이 이제 그 세 인물에 대한 어떤 캐스팅을 하시면서 그 배우에 대한 어떤 점들을 보고 캐스팅을 하시게 됐는지 그 점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배우를 연상해 놓고 쓰지는 않아요. 아무도 연상을 해놓지 않고 쓰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어떤 특정 배우를 생각하고 쓰게 되면 내가 사적으로 알지 않는 한 그분이 출연한 영화들의 어떤 영감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시나리오를 쓸 때는 배우를 생각하지 않고 쓰고, 근데 천우희는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천우희는 계속 생각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차단을 시키고,
네, 우선은 무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차단을 시키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시나리오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는 한 선배님한테 이제 먼저 시나리오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아마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선배님한테 처음에는 중심 역할로 시나리오를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중식이란 캐릭터의 어떤 노란 머리에 어떤 한 선배님이 해보지 않았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 이제 우선 시나리오를 드렸고, 근데 이제 처음 만남에서는 이제 그런 본인의 어필보다는 처음 만남에서는 마지막 헤어질 때쯤에 한참 시나리오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혹시 명예는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몇 명을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도 그 후보군들 중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아주 가볍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만날 때, 세 번 만날 때, 네 번 만날 때 저 어필의 강도가 세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어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왜 명예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구체적으로 또 해주시면서 이 정도의 어떤 열정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명예로 한 선배님이 캐스팅이 됐고, 그다음에 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동 제작자이신 그 이영아의 제작자이신 안은미 대표님의 그 전작이 이제 불안당이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끝내게 됐고, 굉장히 빠른 피드백이 왔어요. 빠른 피드백이 와서 뭐 심장이 쿵쾅쿵쾅한다 라고 해서 바로바로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 선배님은 캐스팅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아는 우여곡절이 좀 굉장히 많았던 캐릭터가 연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기성 배우 중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1순위는 이제 천우희 배우였고요.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절반이 그 연아를 찾아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감독 입장에서는 연아라는 캐릭터를 꼭꼭 숨겨놓고 싶은 욕심이 시나리오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우희 배우를 캐스팅하고 난 다음에도 꽁꽁 숨겨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제 천우희 배우의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있고 아무래도 마케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무명의 신인 배우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천우희 배우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우희 배우가 저에게 한 방 먹이죠. 처음에 시나리오를 주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죠?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갑자기 툭 주시더라고요. 읽어봐라. 근데 읽었는데 이게 웬걸. 사실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왜냐면 팬심으로서도 감독님 작품이 너무 기대됐었고, 근데 두 번째 작품까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기도 했고 기뻤지만 이 역할 자체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막연한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쉽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정말 전무후무한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 야 이거 다른 여배우가 하면 배 아프지 않겠냐? 약간 저를 이제 꼬드기기 위함으로 괜찮겠어? 약간 이렇게 저를 떠보셨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감독님 이거 한번 다른 여배우분들한테 그럼 다 돌려보세요. 아무도 안 할걸요? 그러면서 이거 저니까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왜냐면 여배우가 봤을 때 어떤 배우 입장으로서 봤을 때 너무나 탐이 나고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그만큼 겁이 나고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미천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인물 역할이었어서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또 항공주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감독님의 그 연출력과 어떻게 저와 현장에서 어떻게 저를 이끌어내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더 드리자면 이 연화 캐릭터는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강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나리오 받으시고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이 연화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시키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상 읽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처절한 느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새 인물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한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냥 모두가 좀 연민이 느껴지는, 누구나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의 모습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데 이제 연하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두 인물이 저를 쫓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쫓는데 이야기들이 대부분 연하라는 모습, 연하의 전사들이 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설명이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고 연기해야 되는 저조차도 그 문장들 아니면 그런 표현들로서 상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친구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 이 정도의 처지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큰 초목적은 결국은 생존이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어쨌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좀 단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의도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연기하진 않았지만 항상 그거는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존 본능에 대해서는. 그 생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어떤 새 인물에 대한 묘사인데요. 모든 걸 가졌지만 더 가지기 위해서 이제 바라가는 어떤 명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일반적인 뭔가 좀 어떤 서민의 어떤 역할 같은 그 중식 같은 캐릭터는 이제 자기 어떤 핏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집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하 캐릭터는 아이를 가졌지만은 자기의 어떤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로 고민하고 이제 처절하게 어떻게든 더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인물인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그 계급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한 층을 나누는 어떤 그런 인물의 어떤 설정 같은데요.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들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지. 네, 이게 근데 이게 확연하게 그 계급이나 그런 어떤 위치에 다른 어떤 인물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막 보여지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은은하게 그냥 보여지기를 바랐는데 사실 직업군만 봐도 그거는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명예는 어떤 하나의 자기의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가는 어떤 인물이고, 중식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식 역시도 똑같은 꿈이 있는 것이죠. 그냥 자식에 대한, 그리고 자식이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이제 어떤 자기 외에 어떤 보호자가 있기를 바래서 연하라는 그 인물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잃고 난 뒤에도 어떤 핏줄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것들, 그리고 중식은 의외로 이 영화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유일하게 얻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중식이가 던지는 그 대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려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에 있지만 가장 무서운 캐릭터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계급적으로는 낮고 어떤 재물적으로도 낮고 하지만은 그 무서움에 대한 거는 이제 돈이 드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연하라는 캐릭터가 어떤 우리 영화 속에 계속 있어 왔던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인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외국에서 오는 그 이주하는 많은 어떤 여성분들 각기의 어떤 목적은 좀 다르지만 또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많이 정착도 있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떤 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연하를 좀 강력한 캐릭터로 만들게 하는 데 어떤 이유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연하 캐릭터와 관련해서 그 이제 그 명희의 어떤 가족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 그 이제 그 명희의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연하와 조금 시비처럼 붙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대사가 뭐 그 어떤 말투를 가지고 어떤 흥룡강 뭐 이렇게 출신의 뭐 이게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실제 그 연변하고 그 하얼빈은 다른 지역이에요. 다 이제 저 조선 중국 동포 분들이긴 한데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 같은 느낌이 저는 좀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싫어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용으로 인해서 지역 감정을 붙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저는 좀 많이 유사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변 말투하고 하얼빈 말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연변 말투는 좀 굉장히 억세고 센데 하얼빈 말투는 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그쪽 분들을 뭐 폄하하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변 분들이 한국에 먼저 진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직원분들이 연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어떤 이미지들이 생기면서 연변 쪽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변 출신이다라고 하면 취업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투를 고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얼빈 출신인 것처럼 해서 취업을 하고 했던 어떤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 연하는 연변사 화가 나거나 분노하게 될 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말투가 나오는데 중식하고 이야기를 할 때나 그쪽 식사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화상 설정이 그 명예모가 중국에서 한동안 살았다. 그리고 명예도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설정에서 아마 그 차이점을 알고서 너 왜 거짓말하니?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지점 때문에 그런 묘사들이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연하를 연기하신 천우희 배우님은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말투가 좀 이제 조선적인 말투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제 막 그 뭐 얘기를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시나리오 상에서 그런 어떤 말투의 어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의논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시게 됐는지. 네, 저도 일단 그 조선족 중국어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 감독님하고 제 대사들을 하나하나 단어나 뭐 문장 하나하나를 조율해가면서 만들었었어요. 뭐 하얼빈 말투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리얼한 조선족 말 단어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뭐랄까 사람들한테 조금은 하얼빈이나 아니면 그냥 관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맞출까 이것들을 다 조율해가면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저도 감독님한테 그
그 뒷 배경을 듣고 보니까 그 차이를 미묘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연기할 때도 현장에서도 항상 선생님이 같이 계셔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톤이라든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서 연기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도 물론 많은 대사가 있진 않았지만 그 아주 잠깐이나마 배웠지만 그래도 그 차이를 조금 알겠고, 그래서 명예의 집 식구들을 모였을 때나 아니면 중국 그 마사지 샵에서 일할 때는 최대한 알아듣기 쉽고 조금은 부드러운 말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묘하게나마 조금 잘 살리고 싶었죠. 저도. 자, 그럼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고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손 들어주세요. 네, 맨 앞줄에.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극중 천우일 배우님의 눈썹이 있다 없어지는데 혹시 어떠한 이유로 그걸 우리끼리 저 핸드폰을 보시길래 야 저거 놓으셨어 질문할 게 많은가 봐 했는데 긴장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실제 눈썹을 민 거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원래는 감독님하고 처음에 이 작품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감독님께서 순서대로 꼭 찍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눈썹을 밀고 어느 정도 시간 경과가 있으면 눈썹이 또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미묘한 것들을 다 담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런 미묘함들은 사실 특수분장이나 CG로는 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본부터 또 적혀 있었어요. 이제 청테이프 때문에 눈썹이 다 뽑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눈썹을 민다는 게 이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활동하는 것도 쉽진 않을 테니까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감독님이 눈썹은 다시 자라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게 조금은 얄미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독님 약간 엄살을 펴죠. 감독님 현장에서 저 혼자 눈썹이 없는 것도 너무 민망할 것 같고 왠지 또 억울할 것 같고, 감독님도 밀어주시면 같이 밀게요. 제가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저 첫 눈썹 미는 날 같이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었고 영화로 박수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허투루 연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눈썹이 어느 정도 잘 보다 보면 제가 중간에는 그걸 가리기 위해 머리도 잘라보고 눈썹도 그려요. 마지막은 그 모든 것들이 좀 지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초반에 제가 눈썹이 다 없었던 그 약간 생경한 느낌이 다시 마지막에 나와서 그 모습을 좀 잡고 싶었던 게 아니실까. 저도 그게 또 마음에 들었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우이는 천우희 배우는 굉장히 이뻤어요. 눈썹을 밀어도.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딱 밀고 나왔을 때는 그 반응이 그래서 우이한테 제가 했던 말이 너의 반응이 나처럼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머리까지 미신다고 해서 그거 말렸어요. 네. 예. 중앙에 계신 분.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설경구 배우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이제 그 구명의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장면들이 유세 도와주고 이런 장면들이 쭉 지나가다가 중간에 노란 머리가 아니라 검은색 머리가 있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염색을 했나 이런 거였나 싶었는데 그냥 뒤에서 계속 다시 노란 머리로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은 이제 뭐 시점이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검은색 머리 장면이 들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인무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 이제 그 장면은 이제 가발을 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이제 그거에 대한 보충되는 어떤 한 컷이 있었는데 저 그냥 제 머리로 할래요 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쪽이 가발을 쓰고 있는 공간이 보면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설명은 해주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쪽 그 구명의 쪽그 준비하는 분들께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노인분들도 계시니 좀 단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가발을 쓰고 이제 나가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아마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자신의 머리로 가는 거는 원래 한 씬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 머리로 할래요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이 된. 네, 저쪽에. 네,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머리에 떠오른 질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중 어느 갈지 고민 중인데요. 저도 그러면은 조금 사소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구명회의 자택이 서울인 것 같은데 일단 서울의 해안가 도로를 타서 사람을 쳤다는 것은 술 마시러 인천까지 갔다는 건가요? 우선 저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창산시라는 곳이 명예의 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산이라는 거는 없는 도시죠. 그리고 이제 도지사 선거에 나갈 때 보면 이제 경남시로 나오는데 경남까지는 저 다른 이름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또 지명도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경남이라는 지명은 그냥 그대로 쓰고 그 시는 이제 창산시라고 해서 이름을 새로 없는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이제 우리 영화 안에서 보면 어떤 이동 경로나 공간 설명들이 아주 친절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그 공간은 이제 창산시라는 도시의 이제 설정인 거고요. 실제 촬영한 거는 서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산시가 경남에 있는 그럼 그것은 그 경남에 있는 가상의 도시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광화문에서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갔었던. 네네 맞습니다. 그 시간 경과로 낮에서 밤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네, 저쪽 계신 분. 네, 그 영화 엔딩 크레딧 보면은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음악이 딱 2개 쓰였던 걸로 보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누스데이라는 음악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음악들이 보면 반복해서 쓰이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음악들을 고르게 되신 계기랑 아니면 그리고 그런 음악이 나오는 장면들의 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어떤 시나리오가 잘 안 풀리거나 뭐 좀 딴 생각이 날 때 음악을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 영화에 들어갈 음악을 미리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항상 찾고 마음에 드는 음악들을 선정을 해놓고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에도 그 음악에 대한 그 지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야누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사전에 이제 그 미리 선정을 했던 곡이고 이 곡은 이제 명예 위주의 시나리오상에서는 명예 위주의 어떤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는 이 음악이 총 4번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최 의원이 명예한테 어떤 제안을 할 때 한 번 쓰이고요. 두 번째는 명예가 이제 김용구를 차로 옮길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타지를 볼 때 변주가 되어서 기괴한 어떤 목소리로 아이들의 목소리로 그게 한번 나오고 마지막은 이제 엔딩 크레딧 때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명예에게 어떤 갈등을 주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각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에 이제 교회라는 것이 흥미로웠던 것 같고 두 번째 나오는 음악은 그 명예의 속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예는 자신의 손에 피는 붙이지 않고 어떤
그 용구를 처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을 거예요. 명예는. 왜냐하면 명예는 킬러는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속마음에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변주가 됐는데 그게 마치 명예의 어떤 아기 같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때 삽입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음악의 해석이 굉장히, 가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음악이 나올 때 이제 세 인물이 같이 다 등장이 되죠. 그래서 명예에서 시작이 돼서 중식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연하로 갔다가 다시는 그 모든 결과의 모습이 명예의 모습으로 이제 끝나게끔 타이에 꼽혀 있는 어떤 용구의 흔적, 그렇게 사용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요한 병실에서의 어떤 명예의 판타지에서 보여질 때 그 음악이 또 다시 한번 보여지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예가 악한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양심에 의해서 트라우마들이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똑같은 음악이 변주가 돼서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우희 배우님의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하고는 이제 한공주에서 두 번 작품을 하셨는데, 한공주에서 연기하신 이제 캐릭터는 좀 이렇게 내면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다시 또 딛고 일어서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